예, 퀴즈하고 그다음에 시상식들 그리고 나왔던 기출 문제들 확인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 지금 청와대 용선 어디로? 용산에서 이 청사로 왔는데 국방부 청사로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했었고 우측에 집무실 굉장히 비슷하게 해줬던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발표했었다 기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됐었던 거 저번 달에 봤었고 이번 때 그 모양까지 봤었죠. 2번 이것은 수일 또는 수십 일간 이어지는 회기를 잘게 쪼개 표결을 이끌어내는 것. 필리버스트를 막기 위해서 쪼갰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자동 표결되는 걸 이용한 것. 회기 쪼개기 방식 중에 하나죠. 검수완박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썼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그동안 코로나19는 제1급 감염병증 이것으로 분류 관리됐어요. 임상 특성 유행 상황 변화에서 제2급으로 급수가 떨어졌다. 자, 1급에 대해서 여기서 뭐냐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했었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1급으로 감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었으나 지금은 2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안전한 이제 경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문제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독일 시선이 슈피겔 유권자의 포시먹기에 불안심이자인 국가를 분열시키는 정치인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 위험한 파퓰리스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총 10명을 뽑아가지고 얘기했었고 이거는 극우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파 쪽도 비슷하게 있으면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제 불만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5번 이것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행하면서 보유중인 자산을 줄이는 통화 정책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줄인다. 그래서 양적으로 긴축을 시작하는 거 양적 긴축 정책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긴축 장악이 되면 자산을 줄이게 되고 자산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가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6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바로 어떤 지역을 타겟팅하게 됨으로써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걸 생략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략 공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7번 우리은행 진영이 600억대 횡령 사건으로 금감원에 이것이 도마에 열렸다. 금감원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될 텐데 이 상시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또한 여기서는 뭐 숨겨진 얘기가 은행장들이 있죠. 은행장들이 금감원에서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낙하산 인사처럼 오기 때문에 이 은행 내에 있었던 일들이 금감원에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이게 조금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감원은 감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쪽 은행장이 우리 선배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지. 어떤 금융도 금융 카르텔처럼 이렇게 형성돼서 있다 보니 이런 게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내 이 위성의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소식 이후 푸틴 대통령, 일론 머스크 간 공방이 계속되더라. 바로 스타링크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나 이쪽에 어떤 반군 세력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주전쟁까지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협박으로 이렇게 된 걸로 끝났습니다. 9번 이것은 특정 범죄 유형, 범죄 심리나 행동을 분석하는 범죄 심리분석 수사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죠. 프로파일러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프로파일러 사례에 대해서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밑에가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지금 안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게 되는데 프로파일러 집단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그 상황을 보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수많은 프로파일러 있었고 이 크리미널 마인드가 한국 드라마로 번안이 돼서 되기로 했었죠. 제가 본 건 믿은데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범죄자의 형태 지금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인수위가 이 원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 하반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원칙 뭐 이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죠. 원가주의죠. 실제로 여기에 100원어치가 들어가게 되면 100원어치만큼 내야 되고 1000원어치가 들어가면 1000원어치 내야 되고 쉽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의 필수품이죠.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쓴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가지 원칙이 있고 11번 이것은 자유주의 원칙에 있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민사회 창출을 비전으로 한 미국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이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걸 안 건드린 게 그렇게 막 유명하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카터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 카터 연구소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카터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이게 건축 쪽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오래된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연구소가 하나 있고요. 카터 연구소 보싱크탱크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BTS 특례나 여기서 언급하는 기사가 나와서 조금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특별하게 많이 큰 활동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12번 이것은 2003년 기독교계 흑인 반군 조직이 바시르 정부 차별해서 무장투쟁 연기하자 정부 주도의 학살 사건 나르푸르 학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랍계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그 번토에 있는 흑인들이 이슬람계들을 완전히 학살하게 된 사건이고 영국의 식민지력이 풀리게 되면서 나타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지금은 전범 재판에 이르는 넘어간 상황이죠. 13번 특정 시점의 개인의 재정 상태를 볼 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말 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중간에 선입계상서 내용을 다 기입하고 가지고 있는 자본들, 기초 자본들을 다 기입하면서 그거의 합계로 나타난 거죠. 뇌차 대조표입니다. 14번 부과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이걸 내기가 힘들어요 라는 것이 바로 해촉 증명서죠. 내가 지금 소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잘렸어요. 라고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런 금액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촉 증명서. 15번 이것은 수온의 급격한 변화나 해수 오염 등으로 산호초가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현상. 가장 큰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타났다. 그래서 산호초 해안대를 보게 되면 산호가 하얗게 변색되는 거죠. 산호도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얗게 됐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30%에서 지금은 50% 넘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그쪽에 있는 호주에 있는 이제 대산호초 군림 지역 군이니까 물이 이렇다. 군림 지역이죠. 군림 지역 숲을 이른다라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수온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16번 공기의 질소로부터 암모니아 대량으로 활성화하는 이것이 개발된 이유 비료 사용 목표로 했다. 하버 모시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질산 아모늄이 바로 비료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17번 이것은 비의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에 있는 것처럼 속여 정보 트래픽 탈취하고 원격 사용 가능 해킹 장치. 가격이 5달러밖에 안 해요. 그래서 USB 꼽아서 하는 포이즌 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장치도 공급해 갖고 이제 또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시계에서 하는 카메라까지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18번 대출망이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서 월간 이것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별 DSR 그제 대출간 총한도 더 늘어나서 DSR의 한도가 풀어진 것 같다. 갚아야 될 거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기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원리금이 이제 나눠지게 되니까 금액 자체가 낮춰지게 되는 거죠. 19번 이것은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조직되는 비정규 군사 무력 집단이에요. 정규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용병이라고 예전에는 용병은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의용군이라고 하죠. 이러한 의용대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임진왜란 때도 이제 있었던 의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독립군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용군 형태로서 지역에서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이 미얀마 국가 고문이 현재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 내려지면 190년형. 실제로 이제 최대치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와 있고요. 자, 21번 이것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저렇게 판단을 이렇게 한다.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그 약점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파고 들어가 내가 마음대로 권위대로 조정하기 위한 것 바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 자, 22번 국교부는 서울시 2021년, 2020년 두 차례 대형 사고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 요청했었죠. 가장 강력한 거다라고 했었고 현대산업개발은 회사가 공중 분해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재테크의 3원칙으로 이것 수익성과 안정성과 바로 이거 황금성, 유동성에 대한 얘기죠. 금액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24번 소설가 이에스는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왜 강원일보냐면 이 사람이 이 춘천교대 출신이거든요. 그적 사람이라 이렇게 됐고 이 단편소설 이것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판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견습 어린이들이라는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소설을 통해 등판하게 된 다양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25번 이것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 검증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 그래서 실증할 수 있게 실증에 대한 어떤 특례의 사항을 주는 것. 실증 특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들이 실제로 사용되는데 당연히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이런 것은 제약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26번 경국대전 권 1권. 이거는 경국대전 판본적 이름편. 이게 삼성출판사 거기 박물관에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금속활자인 바로 뭐 갑인자죠. 그래서 이제 이 초지갑인자, 갑인자로 쓰였었다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활자가 유명해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 시사 상식 중에서 시사용어 브리핑 몇 가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에 가장 우울감이 컸었던 거 엔데믹 블루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코로나 상황 때도 우울했었다라고 하죠. 코로나가 끝나고서도 그 우울감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냥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이 우울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엔데믹 블루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아이 낳았을 때 산전우울증,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후에 일어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에 강한 집중하고 중요한 우선가치 나한테 지금 무엇이 옳은가 쉽지 않아요. 해야 되고 고민 고백,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우울증 있는 사람 얘기를 잘 안 하죠. 비대면 활동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일상 계획표 다시 짜기. 뭐 사실은 계획표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우울감을 조금 더 없애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요 아무런 영상이 없고 그냥 이 안에서 놀고 있는 멍 때리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들리 사리스파잉이라고 하는데 멍 때리기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면서 하게 되면 그냥 편안해지는 이런 효과고 실제 시몬스 침대에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었던 거 2천만 뷰 이상을 이제 장악을 했었었죠. 이게 바로 어들리 사리스파잉입니다. 자, 우토로 평화기념관이죠. 이제 우토로 마을에서 그쪽 평화기념관 그쪽에서 이제 곁에 있는 한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징집된 우리나라 교민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토로 평화기념관입니다. 이 우토로 마을 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이 영상 글자체 MBC죠. 무한도전입니다. 이 무한도전이 여기서 이제 찾아가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레전드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이분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슈화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몇 개는 소실됐지만 남아있죠. 조각 투자가 나왔는데 한우가 나왔어요. 한우도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뱅카우입니다. 송아지에 투자되게 되면 나중에 2년 있다가 이 송아지를 팔게 됐을 때 그 금액 펀딩에 대해서 가져오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 같은 경우는 빌딩 같은 거 이제 올라갈 차익을 얻게 되는 거 가격 대비 이제 해서 1인당 2천만 원 이상 넣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얻게 된다.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뮤직카우도 유명하죠. 음악 저점과 주식저점 쪽에 매매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게 브레이브 걸스 그쪽 노래 그 롤링 같은 경우도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금액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소액이나 이런 걸 해서 NFT 투자 같은 것도 이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사례 보면 뱅카우, 뮤직카우 같은 거 있고요. 미술품 같은 거 NFT에서 나눠주게 되는 거 최소 투자 금액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사나 아니면 시계나 와인 같은 경우도 고가로해서 판매되면 수익 배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근에 많이 한 조각 투자 양식들입니다. 자, 해킹인터 탈취전 삼성 소스 코드예요. 하드웨어에서는 지금 이러한 소스 코드들, DRM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소스 코드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쪽이 그 랩서스라고 해갖고 얘네들이 했었던 국제 해커 조직이 가져왔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랩서스 뭐가 가져갔냐 했더니 이런 소스 코드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막고자 이제 다양한 거 이제 이것을 막고자 랩서스 같은 것들이 해킹 거기에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 해커 조직에 대해서 이걸 막고자 이제 K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SW 라운드 K사 런칭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킹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우리 개인적인 정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가져가게 됨으로써 비상하게 또 되팔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제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 이쪽에 모여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 미국과 중국 중에 이강에 대해서 어디를 선택한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중국의 경제적 문제 있다, 넓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이제 미국은 한국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조 바이든을 이제 환영을 했었죠. 여기서 삼성도 방문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이제 중국보다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것 중에 하나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살짝 불만을 토로한 것도 사실입니다. 디커플링 하면 안 된다.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된다. 사실 또 이것도 어떻게 중간재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들이 50% 이상이 중국에서 이거는 G7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소수 사건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따로 손을 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쪽 갖다 침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중국 싫어, 뭐 미국 싫어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되거든요. 엔겔지수죠. 여기 보시면 2021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게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 가게에서 차지하는 어떤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저는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제일 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엔겔지수에 대해서 지금 나는 코로나 엔겔지수는 말도 안 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되다 보니까 이 엔겔지수가 커지게 됨으로써 결국 확진자들이 들어간 코로나 엔겔지수도 훨씬 더 커지게 됐었다. 필요한 거. 자신의 어떤 문화적 생활에는 필요한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필수품, 식료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죠. 스타트업 사이닝 보너스 도입 현황입니다. 토스트 같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돼서 쿠팡 5천만 원 실제로 걸었었죠. 메시코리아 5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이블린가요? 예, 패션 업체죠.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최대 1억 원 사이닝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일회성이죠. 회사 들어가게 되면 사인만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 단말인데 보통 이 경력직 지문 스카우트 하게 되면 일회성 인센티브 면목으로 주겠다. 인재를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이 방식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있죠.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데 사인하게 돼서 받게 되는 거 이게 사이닝 보너스 전략을 많이 주게 됩니다. 반플레이 나와 있으면 놀거리에 판을 찾거나 놀 수 있는 판 만든다.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거나 어떤 걸 만들어서 콘텐츠 직접 만들면서 놀게 되는 게 바로 이 판플레이 특징이 됩니다. 콘텐츠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면서 만들어가면서 놀게 되는 MZ세대 소비 문화의 성격 중에 하나죠. 자, 망고 뜨고 빵 지고 있다. 빵 저번 때 이제 5월달 문제로 나왔었죠. 페이스북, 이제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몰락 시작됐고요. 아마존도 휘청휘청하고 애플하고 알파벳은 살아남았어요. 페이스북 메타가 올라가는데 이번 마블, AMD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애매하긴 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에 올라갈 수 있었다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나머지 쪽 망고가 지금 최근에 많이 뜨고 있다라는 것들 플러스 천연가스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죠. 월가에서 이쪽에 어떤 전략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그래픽카드죠. 이게 굉장히 풍경 상황이 되면서 큰 비용을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운된 상황입니다. 자, 보험의 변화예요. 신상정보 분야에서 1세대 보험했었는데 단순 주행 기록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속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에서 2세대 보험 또 적게 쓰니 많이 쓰니 물어봤었는데 운전 습관 묻는 게 BBI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칼치기 운전했네, 새치기 운전했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록에 남아갖고 하는 게 BBI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정보가 다 이제 전기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을 주행 기록들이 다 남다 보니까 그러한 기록을 활용해서 보험을 매기게 되는 게 바로 이 방식이죠. 자, 이게 국내 주행사 유저 미디어 채널인데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런 기업들에서 이런 미디어 채널들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부 기업의 방송을 마치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자체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예능 방식을 얻으면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데 대해서 이런 얘기. CJ 같은 경우 방송 진행이 쇼호스트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 신세계 스타벅스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막 롯데에도 똑같이 이런 방식 어떤 제품의 소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실제 직원이 어떤 인플루언서처럼 해가지고 방송을 보여주고 이제 공기관이죠. 어떤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 소통도 있지만 유튜브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네요. 자, AI 컨택트 센터 AICC입니다. 여기 보시면 AICC 보게 되면 사람이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I가 실제로 이제 그 말 듣고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일종의 챗봇이나 웹봇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필요한 말에 대해서 이걸 주는 것 중에 하나고 상담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하기 때문에 어떤 피로도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운영 효율화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고객센터에 근로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 보이시죠? 이게 이름이 이게 이 독거노인들이나 이걸 해가지고 로봇이 다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TV 광고나 이렇게 살짝 해서 그 이름이 뭔가 있는데 이 다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다솜이는 형태라기보다 이 안에는 어플에 대한 그 얘기죠. 카메라가 있고 하게 되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약속이 언제세요? 끝말잇기도 같이 한다든지 하면서 말상대가 되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갖고 이게 위로가 될까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바르나 후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적 시제 학대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바르나 후스 같은 경우는 이 북유럽 국가에서 실제 아동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로 검색해 보면은 괴물이 뜰 거예요. 이런 괴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피해나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로서 이게 나오게 된 거고 마르나라는 걸까 집이라는 것이 함께 입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란 개념으로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로코노미 나와 있죠. 직접 만지고 고르고 여행 등 체험 감성 아는 사람 서비스 바로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경제에 대한 로컬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심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자기네 동네에 있는 소비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실제 가까운 데에 들어가서 여행해서 느끼는 것처럼 가까운 데를 여행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로코노미가 커지게 됐었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런 로코노미를 상징하게 되는 게 네이버나 이런 데 포털 보게 되면 자기 지역에 넣는 맛집에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KUAM 한국형 도시망공호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론 택시가 형성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전용하는 길이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망공호통이 실제로 있게 된다면 이게 2025년 상용화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4년쯤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서울에서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끝에서 끝까지 10분밖에 안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450m.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뭐 택시들이 이제 전부 다 날아다니는 것이 이제는 실천화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완성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빠릅니다. 드론 개발이. 자, 그 다음에 친환경 활동 20, 30대 비율 나와 있죠. 바로 뭐냐면 MZECO, MZ 세대들의 에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포인트제 감립자라든지 리필 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상점 이런 것들이 최근에 MZ 세대와 함께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죠. 기성세대도 물론 참여합니다. 근데 MZ 세대들 특히 이런 환경 교육을 받고 환경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상식 기출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1번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 나왔어요. 모건스탠리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모건스탠리라는 MS 약자가 들어간 거 찾으면 되죠. MSCI 지수 여기 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나 뭐 다른 것도 유명합니다만 모건스탠리가 의미하는 거 이것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장 공신 있는 지수로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2번 차량 배기가스 저감치 하나인 디젤 미립자 필터를 가리키는 약자예요. 디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필터에 대한 게 F 개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을 이걸 외우라가 아니라 디젤이네, 필터네 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미립자가 영어로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식이 없다라고 디젤은 D니까 들어가고 DPF 저감장치, 디젤 미립자 필터 저감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DPF의 강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출제가 됐죠. 3번 다음 중 어뢰 새끼를 일컫는 발음 개우주, 꺼벙이, 고돌이, 능선이 쉽지 않죠. 이제 고등어 새끼가 이제 고돌이다라는 새끼라는 단어가 여기 아니에요. 어떤 거지 않습니까? 내 새끼라고 했을 때 내 자식을 뜻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새끼가 이제 동물인 개와 붙어가지고 막 여기에 대해서 욕설처럼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비속어로 여겨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제 그 동물의 자식을 가르칠 때 이 새끼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내 새끼라는 게 나를 높이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의 동물로서 이렇게 되는데 애칭처럼 뜻하게 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새끼에 대해서 이제 물고기 어뢰의 새끼를 뜻하는 말, 그래서 고돌이에 대한 이야기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1960년 70년이란 국제적 전위예술 운동이에요. 전위예술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예술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게 플럭서스에 대한 이야기죠. 다다이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야기죠. 5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인원 기준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니까 이 기준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5인 미만 3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6번 특정 브라우저에 접속할 수 있는 앱 그래가지고 이 웹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주빈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전부터 이게 좀 이슈화 됐었죠. 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협적으로 마약 제조, 폭탄 제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죠. 특정 브라우저를 쓰지 않으면 IP 출력도 안 되고 찾기 힘든 것 중에 하나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끔 이제 이상한 이제 컬트 영화나 이런 데 보기도 많이 등장하는 다크웹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이거 거리도 있죠. 서원에 가면 나의 해석 거리라고 부르는데 이 나혜석 씨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일제 시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서 그림도 그렇지만 어떤 개간지도 만들고 굉장히 페미니즘 1세대보다 페미니즘 0세대에 가깝죠. 그 당시에 이걸 알렸던 사람이 나혜석 씨입니다. 8번 다음 중 도심항공교통을 의미하는 약자는 오늘 봤었던 거죠. KUAM 그래서 드론 택시나 기타 등들을 하게 되면서 어버네어 모빌리티 영어로도 보면은 어번이라는 도심이 들어가 있고요. 교통이니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이걸 골라주셔야 됩니다. 2번이죠. 9번 일상성 물건 물체를 그 본래 용도와 본질을 뜻하는 상징적 요소로 하는 것 일종의 환원주의를 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 이걸 상징하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을 나타낸 오브제구나라는 표현 오브제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했네요. 그래서 본질에서 떼어내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표현으로 그 상징으로 대신한다는데 이것은 그것과 이제 하나의 일체화된 상징적으로 떼어냈다는 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오브제죠. 10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신민의 창립자고 신흥무관 설립 우당 선생이네요.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진짜로 본인의 재산이나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여기에 갖다 바치고 다시 재조명돼야 될 독립가 운동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11번 1977년 소련 헬싱키 협약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현재까지 활동 중인 국제인권단체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단체 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감시라는 것 중에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인권감시단체 이름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PC 사용자 인터넷에서 방문 기록이 저장된다. 그래서 이 방문 기록 저작을 지우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쿠키를 삭제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록들 이런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질 때 보통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3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취약계층 일자리 서비스 제공 당연히 하고요. 수익은 창출하지 않은 비영리적 기업 형태다. 이게요 착각하기 쉬운 게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리 창출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이익이 아닌 일부 이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걸 환원시킨다라는 개념이 강화된 거죠. 기업의 근본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거기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이윤 창출과 함께 어떤 사회적인 환원까지 같이 한다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비기슈 맞고 세제 경영 지원 당연히 공인되게 되면 이런 거 맞습니다.
14번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한 어서 캠페인이 제일 처음 시작된 도시는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게 시작됐었고 그래서 이제 도쿄타워도 있고 파리 에펠탑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끄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리 에펠탑 이렇게 타임스퀘어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어서 캠페인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전기를 아끼자고 이제 몇몇 도시들부터 많은 데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노동쟁이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노동쟁이가 있고요. 사업자 측정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피켓팅, 사보타주, 직장 폐쇄 같은 거 노동쟁이와 엄청나게 관련 크죠. 피켓을 들거나 사보타주 이제 천천히 태업을 하거나 직장 폐쇄를 통해서 문을 닫거나 프로보노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16번 다음 중 밑줄 지나고 끝에 의해서 반어 오르게 사용한 것을 나라의 목숨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쳤다라고 했을 때 바쳤다, 올라갔다, 바쳤다죠. 디귿 빠지고 디귿 빠지고 아이들이 나를 우선 바치고라고 했어요. 바치고는 지금 만든 거고 성난석의 바치고는 바쳤다라고 하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선철 씨의 바쳤다라고 했는데 바친 게 아니라 이것은 채밭이라는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됐네요. 사실은 제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17번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일정에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사업 형태. 민간이 이걸 갖다 바치고 나중에 하게 되는 거. BTO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그래서 어떤 건설권에 대해서 정부에 전달해. 그래서 B가 누구에게 이제 오퍼레이트 한 거를 이제 전환한다. 빌드 트랜스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운영 얻는 거 BTO 골라주시면 됩니다. 18번 세계 금융기관들의 국제표제는 데이터 통신망이라고 했어요. 데이터 통신망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통신망에 대해서 전달하고 하는 기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제은행 간 통산협회라고 해서 스위프트 2번 들어가야 됩니다. 19번 국제통상에서 다른 외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상대 강에게도 부여하는 것. 이게 그 역사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하고 미국하고 맺게 되면 최애국 조건을 걸게 됐죠. 최애국이라는 것은 내가 A라는 나라에 이런 뭐 10원을 주기로 한 조건을 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여기에도 다른 데 좋은 조건 할 때마다 이쪽에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지. 최고의 혜택을 그쪽에 주겠다라는 것이 최애국 대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리하지 않다는 최애국 대우를 맺었다 그러면은 얘가 다른 데 더 좋은 혜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나한테 그게 돌아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학살, 전쟁문제 제지는 개인처벌 당연히 하고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너무나도 전이죠. 형사재판소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된 건 2000년대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없었고요.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고 상설 전제범죄 그래서 전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이죠. 21번 다음 중 고려시대 설치는 의료시설 병원이니까 이걸 했네요. 이게 제가 아기 낳을 때 서울대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맨 처음에 거기 서점에다 이걸 써놓고 그걸 읽었어요. 해민국입니다. 그래서 해민국 같은 경우 고려시대 만들었었던 병원 시설이다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우주 밀도의 70% 차지한다 알려진 물질. 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죠. 70%가 지금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고 실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별만 보이고 나머지가 전부 이러한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번 자, 서로 다른 분야 요소를 결합하여 강렬한 에너지와 더 큰 에너지 두 개가 같이 모이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더 강화되는 것 바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름 따서 메디치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일어났을 때 그때의 이야기죠. 24번 일제강점기 시민사관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이용 학술단체 이름도 안 돼. 이병도 손진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했었던 게 청과학회고 실제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나 업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식민사관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일제 침략행위나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했었죠. 그래서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래도 남긴 역사관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 한번 같이 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보다시피 기출문제들의 형태가 이전에 5월 달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